코로나 불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평균 빚이 1억 원에 달하고 작년 하반기에만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1인당 채무액이 1천만 원가량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쳤던 현금복지 살포 정책이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해도 너무한 정권이다. 서울 회생법원에 따르면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평균 빚이 1억 원에 달하고 작년 하반기에만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1인당 채무액이 1천만 원가량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고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지난 2월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쳤던 각종 현금 복지 정책이, 현금 복지 살포 정책이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그런 국민 혈세를 선신성 사업이나 일자리 분식용 예산에 대거 쏟아붓고 있습니다. 노점상 4만 명에게 5만 원씩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8개 사업은 올해 본 예산에 편성돼 2월까지 10%도 안 쓴 사업인데도 또 추경 사업을 통해서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해도 너무한 정권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바로잡고 엉터리 추경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규모가 더 크고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국민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지의 70%가 농지인 땅을 농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는지, 전으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9개월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 허가가 났는데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인해 온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논란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경실련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가짜 진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면 사람이 좀 대범하지 못하고 좀 좀스럽다는 얘기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저되기도 하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를 했고 또 첩보 정신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적폐청산까지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면은 투기 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농지 관리의 문제점을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농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차관,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현직 차관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거고 또 그 대상이 농식품부라는 점에서는 참으로 놀라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박 차관 가족은 평택 서부권의 최대 민간 도시개발지구인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에 바로 인접한 현화리 소재 농지를 기획부동산 업체로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통해서 2,612제곱미터를 34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분을 나눠서 2016년도에 매입을 했다가 농업비서관 신분으로 근무할 때 이것을 처분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쪼개기식 농지 투기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지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차관의 이런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런 의혹들이 모두 명백히 소명되기 전까지는 박 차관의 농정현안 논의에서도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코로나로 어려운 농민, 어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추경안 상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차관을 대신해서 장관이 출석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 번이라도 몸담은 모든 현직 인사들은 몽땅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돼서는 야당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마치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하여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하자고 해서 우리 국민힘이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포함해서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 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돼서는 어떤 의혹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직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 번이라도 몸담은 모든 현직 인사들은 몽땅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민주당 정권 하에 만연된 부동산 부패가 오늘에서야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경기도 과천 일대 신도시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에 상가를 매입한 당시 청와대 대변인 사건, 그리고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현직 그리고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을 보십시오. 현 정권 들어서 있었던 수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이어오다가 이제서야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 투기로 부패한 기득권은 바로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MBC 문화방송위원회 임시이사에서 제기된 정경심 관련 PD 수첩 정정 보도 건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실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BC 박문진 이사에서 정경심 표창장 위조 없었다는 PD 수첩에 대해서 정정 보도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PD 수첩이 작년 재작 2009년 10월 1일 날 장관과 표창장이라는 제목 하에서 표창장 위조가 없었다. 위조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MBC PD 수첩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재판정에서 허위가 발급됐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난 14일 임시이사에서 이제 우리도 정정 보도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보도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MBC가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정권 취향에 맞는 선택적 탐사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박문진 이사에서 지적된 PD 수첩 정정 보도를 즉각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MBC 경영진의 전대미문의 100억 투자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경영진이 미국 부동산인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개발업체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8년 투자자를 모집해서 2019년 국내 정권사들의 3천억 투자를 받았고 MBC는 이 과정에 중순위 투자자로서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성호 전 사장이 재직하던 때입니다. 직원 19명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해고하고 1,000억 원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밀시되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해외 브릿지론 형태의 위험천만한 상품에 거금을 투척한 것입니다. MBC 내부에서 투자 결정 과정, 사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특별 감사 요청이 있었지만 깜깜무소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 지난 2018년 3월 MBC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적자 사조 누굴 위한 인수인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수 정권의 해외 투자 실패를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자신들은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원금 전부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위선도 이만저만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택적 탐사 보도에 이어서 선택적 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MBC 의혹에 대해 가득 찬 해외 투자 전반에 대해서 MBC의 숨김없는 해명과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이제 이전에 그 전수조사 그 요구나 그 진행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방법,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굳이 102명의 그 서명 동의를 받은 것은 어제 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저희가 정보 동의를, 공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셔서 저희가 그 물증에 대해서 먼저 확보를 해드린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174분 전원의 의원의 확인을 받아서 전수조사 같이 착수하자, 전체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특검을 저희 당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되기 때문인데 그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속도전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특검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려면 일단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같이 의결 처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석 달까지의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당내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검찰 수사를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일전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공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그걸 메꿀 만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까지 여러 민주당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때문에 저희는 일단 특검법 빨리 조속히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저희가 진행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드리면서, 대신에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수본에 아주 현미경 검증으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해서 이 투기 의혹에 대해서 같이 포함시키자. 민주당이 계속해서 마치 전에 없었던 얘기처럼 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모든 해당자, 지금 지방의 공적 주체들까지 확대해서 청와대부터 조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 확대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 차원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양당이 합의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면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금 사과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인상이죠.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변인 혹시 약간 102분 의원분들 이제 문의 받으셨는데 예. 서면으로 받았는지 그 받았으면 저희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예, 서면으로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SNS 의원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기서명 해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 이름을 올리셨기 때문에 서명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실제 이 문서를 통한 서면도 오늘 하루에 삽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당에서 LH5법 관련해가지고 3월 회기 중에 처리도 하고 안 되면 4월 중에도 논의. 안 되면 4월은 없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3월 중에 즉시 특검법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말만 하지 말고 여야 합의, 그 공동 발의의 절차로 나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특검 실시까지의 공백입니다. 가장 수사가 진행되는데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증거 인멸의 그런 정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조속히 특검법도 저희가 추진하고 대신 국수본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 겁니다. 잠깐 제가 좀 우리 대의원 브리핑하는 사이에 우리 당에서 좀 추가로 이야기 나온 게 있는데, 감사를 전방이 됐습니다. 그 여야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까 기자님들이 다수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그 합의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여야가 동시에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아까 굳이 그걸 물어보셔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동시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 특검 받고 검찰 수사 빨리 하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분노하고 있는 점이 이 신도시 1, 2차 신도시 수사를 했던 수사기관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일 많이 잘 알고 있고,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근거는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국가 경제의 신뢰의 기본을 흔든 이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에 바로 착수할 테고, 이 특검은 끝까지 갈 겁니다. 지난 4년 전에 LCT 특검 합의해놓고 적당한 시기 되면 허지부지 했던 그런 여당이 기억이 있다면은 그건 이번에는 잊으셔야 될 겁니다. 예.
예전에 그 국회에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수조사를 하자 말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길 바라고 지금 말씀드렸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저희는 외부 시민단체, 여야 좌우 진영을 막론한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동의하는 방안 등 모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당당하게 검증대로 함께 나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백브리핑. 수사는 일종의 철회, 검찰 수사 착수 요구는 일종의 철회를 아닙니다. 저희가 철회하고 자시구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이미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수본에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민주당은 그러면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 3월 중 특검법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나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조사 시작 시기는 언제쯤으로? 국정조사 시기도 같이 얘기를 해야겠죠. 저희가 오늘 빠르면 오늘 준비되는 대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텐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보궐선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거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여당과 함께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후보 일가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내곡동 땅에서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거다. 이후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는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은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이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란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BS는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셀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간의 해명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파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거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 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KBS 보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짓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